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더위만큼이나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는 데입니다.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았던 태풍 차바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때마침 울산에서 태풍과 홍수 피해 경험, 또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UN 태풍위원회 연례회의가 열려 자연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화강, 동천강 등 도심에 큰 강을 끼고 있는 울산은 여름철마다 장마와 태풍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합니다. 인명피해 3명에 612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산 피해를 안겨주었던 2016년의 태풍 차바의 공포와 아픔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모두 32회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7번까지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울산은 2016년 차바를 비롯해 2018년 3회, 2019년 6회, 지난해 2회 등 매년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였고 이후에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난해 69억 원 등 태풍으로 해마다 적잖은 재산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여름철부터 본격화하는 엘니노 등으로 인해 잦은 태풍과 태풍의 세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올여름은 역대급 태풍이 북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에서 유엔을 비롯한 재난 관련 국제기구 대표와 태풍위원회 11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유엔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연례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 대표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국 간 태풍과 홍수 피해 경험, 기술 정책을 공유하고 방재분과의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행사 취소 이후 2년 동안 온라인 회의로 대체되다가 3년 만에 열린 대면 회의입니다. 이번 울산 회의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의 기온이 월 평균 기온보다 높을 확률이 40%로 예측됐고 월 강수량도 평년보다 50%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늘 10월까지를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안전관리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일본 내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8일 울주군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다며 예방접종과 함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3일 제주와 부산 지역에서 올해 처음 일본 내염 매개 모기가 확인돼 질병관리청이 일본 내염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울산시 위대한 기업인 조형물 건립 사업의 근거가 될 울산시 기업인 등에 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진통 끝에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어제 기업인 조형물 건립에 반대하는 진보 성향 단체들의 반대 집회로 장시간 회의를 열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다가 조례안에 위대한 기업인 등에 관한 문구를 위대한 기업인 등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으로 일부 변경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함께 심의에 올랐던 위대한 기념물 추경 예산안도 원안 가결돼 위대한 기업인 조형물 건립 사업은 오는 19일 예결특위 개수 조정과 오는 21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한편 울산시가 추진 중인 기업인 조형물 건립 사업을 놓고 국내 자동차와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현대자동차와 HD 현대중공업 노조가 어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노조는 어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산업도시 울산을 이끈 기업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기념사업 추진과 지원 조례를 반대하진 않지만 250억 원이라는 예산을 기업인 흉상에 쓰는 것은 부끄러운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이 낸 세금은 노동자와 시민을 위해 써야 하고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울산을 만드는 일에 250억 원을 쓰는 것이 울산을 일군 기업인과 노동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어제 울산 공장 본관에서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했습니다.
상견례에 앞서 노조는 지난달 기본급 18만 4,9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 30%의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을 담은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어왔으나 올해는 노조 측이 사상 최대 흑자를 달성한 회사의 경영 실적에 상응하는 성과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상견례를 마친 노사는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첫 단체 교섭을 시작으로 매주 2차례 교섭을 진행하며 노조는 21일 임단협 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은 어제 산림청에서 개최한 산림연찬회에 참석해 산림청장과 면담을 갖고 울산 남구의 내년도 정원 산림 관련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성영 산림청장에게 울산 남구 태화강 그라스 정원 조성 사업 10억 원과 신복 환승센터 인근 완충녹지 실외정원 사업 5억 원을 비롯한 남산 수목갱신 사업 1억 8천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16억 8천만 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남승현 산림청장은 울산 남구가 추진하는 태화강 그라스 정원 사업은 태화강 국가정원을 간접 확정하는 역할은 물론 산림청이 추진하는 실외정원 조선 사업과도 맞닿아 있다며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와 울주군의회의 고준희 특별법안 통과 촉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울산시를 포함한 원전 소재 광역시와 도지사 행정협의회가 지난달 부진의 저장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고준희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며 이를 회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고준희 특별법안은 주변 지역을 반경 5km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정작 중대사고 발생 시 피해를 받는 30km 권역의 주민들을 포괄하지 못해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를 철저히 배제하는 법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S-오일은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인 동광화학에 이달 중순부터 탄산 제조 원료로 쓰이는 부생가스를 종전보다 2배 늘려 연간 20만 톤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S-오일은 울산 공장 수소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부생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고 동광화학은 부생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정제해 산업식품용 액화탄산과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S-오일 관계자는 국내 탄산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는 물론 중소기업의 생산 설비 증설에 필요한 원료 공급을 지원하는 ESG 경영의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내년 초등 1, 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3, 4학년, 2026년에는 전학년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 1, 2학년은 내년부터 한글 해득력 강화를 위해 국어교과 시수를 기존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34시간 확대하고 즐거운 생활 교과에 실내외 놀이와 신체 활동도 강화합니다. 한편 울산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초등교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유치원장과 초등학교장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열린 동구의회 정례회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의 1호 결제 사업인 노동복지기금 조성사업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재원 마련 방안 미흡 등의 이유로 한 차례 부결됐다가 다시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된 건데요. 이번 조례안 통과가 다시 찾아온 조선업 호황과 함께 동구 지역 조선업 노동자 유입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수정안이 동구의회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김종훈 동구청장의 1호 결제 사업인 노동복지기금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김 구청장이 동구의회에 제출한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재원 마련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부결되며 지역 노동계와 야권의 반발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에서는 기금 조성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된 수정안이 마련돼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수정안에는 기금 출연 시 해당 연도 일반회계 본 예산의
10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연간 구비 25억 원씩 4년간 100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이 계획됐지만 해당 조항으로 올해 본 예산 기준 연간 구비 16억 원씩 5년간 8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의 집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김종은 동구청장은 조례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기금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번 노동복지기금이 우리 노동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새롭게 살리고 또 조선 산업을 새롭게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 여깁니다. 노동계는 기금 집행일이 내년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조선업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에 의의를 뒀습니다.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우리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이들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구청은 자체조성기금 이외에도 정부와 시, 기업과 경제노동단체와 협력해 기금을 추가 조성해 지역 노동자를 위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규모를 줄이면서까지 어렵게 통과된 노동복지기금이 다시 찾아온 조선업 호황과 맞물려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교육 현장에 시행 중인 파견 제도가 특혜 논란이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울산교육청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파견 교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데다 명확한 목적이나 구체적인 사유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육감이 선발하는 지명 파견의 경우 교사들 간 위화감 조성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학교 교육질 저하의 원인이 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시의회 김종은 의원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음식물을 주문하는 시설인 승차 구매전 주변에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종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승차 구매점 이용 차량의 교통 안전과 시민의 보행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편리하고 쾌적한 승차 구매점 문화 조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승차 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은 김종은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은 오는 7월 3일까지 문화도시 울산 조성을 위한 구군별 사업지원 인력인 문화전환 PD를 공모합니다. 문화전환 PD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통한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매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모는 구군별 1명씩 모두 5명을 선발하며 활동 시작일로부터 12월까지 매월 활동비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난 12일 새벽 시간 옥골시장의 한 가게에서 음식을 훔치려던 40대 남성의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찍혀 덜미가 잡혔습니다. 관제 요원은 신속하게 112에 신고한 뒤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해 경찰에 알렸으며 A씨는 인근 옥교 공용주차장에서 지난 12일 오전 5시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편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14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약 8년 동안 모두 44차례 범죄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박물관은 어제 울산시장실에서 2023년 제1차 유물기증자 감사패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감사패 수여 대상자는 안효찬 씨 등 9명이며 이들이 기증한 유물은 상평통보, 다이얼 전화기, 88 올림픽 자원봉사 기념패 등 426점입니다. 울산박물관 유물기증 사업은 박물관 건립이 진행되던 지난 2006년 시작돼 현재까지 유물기증자는 556명, 기증 유물은 모두 2만여 점에 달합니다. 동구 일산해수욕장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58일간 개장합니다. 울산시 동구청은 어제 오후 동구청 상황실에서 2023 일산해수욕장 개장 준비 보고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해수욕장 하계 휴양소, 텐트 야영장, 샤워장과 물놀이 시설 등 편의시설과
해양 레저 체험 이벤트 제공 등의 부서별 준비 사항과 유관기관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소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학생 선발 중학교 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울산 스포츠과학중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날 승인된 입학전형 요강은 최종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23일 울산 스포츠과학중학교 누리집에서 공개됩니다. 울산 스포츠과학중학교는 오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원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울산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년 울산 시민학사 대학 연계형 지원 사업이 선정돼 도서관 자료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동부 캠퍼스에서 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 운영 자격 1급 과정을 개설하고 9월부터 교육에 들어갑니다. 강의는 울산과학대 도서관에서 27년을 근무한 대학 도서관 전문가인 이해란 도서관학 박사가 맡으며 교육생은 8월 둘째 주부터 4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자, A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